찌는 듯한 여름밤, 귓가에 맴도는 매미 소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끈적이는 공기.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간절하지만 다음 달 날아올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선풍기를 밤새 켜두어도 더운 바람에 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조상들은 에어컨 없이도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지혜에 현대과학의 원리를 더해 전기세 걱정 없이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이겨낼 비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평범한 선풍기를 에어컨 못지않은 냉방기구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에어컨 리모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만의 지혜 책갈피를 꽂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장. 선풍기의 배신. 왜 바람은 시원하지 않은가?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선풍기를 가장 세게 틀어봐도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하고 얼굴에 닿는 바람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선풍기는 스스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현재 있는 공기를 앞으로 밀어낼 뿐이죠. 만약 방 안의 공기가 이미 한낮의 태양에 데워진 상태라면 선풍기는 그 뜨거운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낼 뿐입니다. 마치 뜨거운 찜질방이나 가마솥 앞에서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선풍기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환만 시키기 때문이죠. 에어컨은 다릅니다. 에어컨은 냉매라는 물질을 이용해 공기 중에 뜨거운 열을 빼앗아 차갑게 식힌 후 그 냉기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선풍기에는 이러한 냉각 기능이 원천적으로 부재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숨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한국의 여름이 유독 견디기 힘든 이유는 높은 온도와 함께 찾아오는 높은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기화열의 원리죠. 하지만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하면 땀이 증발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땀은 마르지 않고 몸은 끈적이며 아무리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불쾌감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불쾌지수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풍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풍기를 통과하는 공기 자체가 시원해야 한다. 둘째, 주변 습도가 낮아 땀이 원활하게 증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선풍기를 여름의 구원자로 재탄생시킬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선풍기의 재탄생, 얼음의 힘을 빌리다. 첫 번째 비법은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얼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운 공기를 그대로 순환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그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 해결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넓은 대야나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선풍기 앞,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약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놓아주세요. 거리가 너무 멀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얼음이 녹으며 튀는 물방울이 선풍기 모터로 들어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풍기에서 나온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얼음의 냉기에 의해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냉기를 뿜어내듯 차가워진 공기가 바람을 타고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제 에어컨입니다.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덮어두는 것입니다. 젖은 수건이 물기가 마르면서 주변의 열을 더욱 강력하게 흡수하는 증발냉각 효과가 더해져 상상 이상의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서 사용해보세요. 페트병 얼음은 일반 얼음보다 훨씬 천천히 녹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지속적인 냉기를 제공합니다. 2개의 페트병을 준비해 하나는 사용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두고 번갈아 사용한다면 하루 종일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욱 강력하고 오래가는 냉기를 원하신다면 페트병에 그냥 물이 아닌 소금물을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더욱 차갑게 얼고 더 오래 냉기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밤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3장. 후방을 공략하라. 아이스팩 전략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선풍기가 숨쉬는 공기 자체를 바꿔줄 차례입니다. 선풍기는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뒤에서부터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준다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약하는 것이 바로 택배 상자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이스팩입니다. 냉동식품을 시키고 처치곤란이었던 그 아이스팩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여름철 최고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얼린 생수병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가 유입되는 모터 커버 부분에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방울이 모터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마른 수건이나 비닐로 한번 감싼 후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더 이상 방 안의 뜨거운 공기가 아닌 아이스팩에 의해 차갑게 식혀진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앞쪽에만 얼음을 두었을 때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그리고 더욱 균일하게 시원한 바람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얼음 그릇 방법과 아이스팩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뒤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고 앞에서 한 번 더 식혀주니 마치 진짜 에어컨을 튼 것 같은 강력한 냉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장. 공기를 바꾸는 지혜. 환기의 기술. 이제 바람 자체를 시원하게 만들었으니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바꿔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방 안에 뜨거운 공기가 갇혀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답은 환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해가 진 후 밤 9시부터 새벽 사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바깥 공기가 더 뜨거우니 절대 낮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정반대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창문을 최소 2곳 이상 열어 공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풍기의 방향입니다. 선풍기를 방안이 아닌 창문 바깥쪽을 향하게 두십시오. 그러면 선풍기는 환풍기처럼 방 안의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방 안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류 현상과 강제 환기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한옥을 지을 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던 마통풍의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아 어색할 수 있지만 잠시만 틀어놓아도 방 전체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이 방법으로 방 안에 열기를 식혀두면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환경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5장. 내 몸부터 식히는 법. 몸과 마음의 냉각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 자체의 열을 식혀줄 차례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원해도 내 몸이 뜨겁다면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물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서 목 뒤, 손목, 발목, 그리고 무릎 뒤 오금처럼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감싸주세요. 이 부위들을 차갑게 식혀주면 혈액을 통해 몸 전체의 체온이 효과적으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수건이 물기가 증발하며 체온을 한 번 더 빼앗아가 극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느낌이 싫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현대의 지혜,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쿨링 스프레이에는 멘톨,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어 뿌리는 즉시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줍니다. 팔다리에 가볍게 뿌린 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옷이 젖을 걱정 없이 30분 이상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단, 얼굴에는 절대 직접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가 민감하다면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장. 마지막 관문, 습도와의 전쟁 온도를 낮추고 몸을 식혔다 해도 공기가 눅눅하다면 쾌적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름 더위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같은 온도의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습기가 없다면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를 뭉쳐 옷장이나 방구석에 두면 습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바싹 말린 숯 역시 뛰어난 천연 제습제이자 탈취제입니다. 넓은 접시에 담아둔 굵은 소금이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물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은 우리 조상들의 오랜 생활의 지혜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끈적이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며 머리카락이 축 처진다면 실내 습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습도를 50에서 60% 수준으로만 낮춰주면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없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 5가지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첫째, 선풍기 앞에 얼음을 두어 바람을 식히고, 둘째,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붙여 공급되는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며, 셋째, 밤에는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하여 실내에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넷째,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로 우리 몸의 열을 직접 내리고, 마지막으로 신문지나 숯을 이용해 쾌적함의 열쇠인 습도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하루 수백 원의 전기료면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곧 자원인 시대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냉동실에 얼음 한 조각이, 아이스팩 하나가 여러분의 길고 무더운 여름을 훨씬 가볍고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에 시원한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언제든 다시 펼쳐볼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시고, 더위로 고생하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시원한 여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찌는 듯한 여름밤, 귓가에 맴도는 매미 소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끈적이는 공기.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간절하지만 다음 달 날아올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선풍기를 밤새 켜두어도 더운 바람에 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조상들은 에어컨 없이도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지혜에 현대과학의 원리를 더해 전기세 걱정 없이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이겨낼 비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평범한 선풍기를 에어컨 못지않은 냉방기구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에어컨 리모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만의 지혜 책갈피를 꽂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장. 선풍기의 배신. 왜 바람은 시원하지 않은가?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선풍기를 가장 세게 틀어봐도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하고 얼굴에 닿는 바람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선풍기는 스스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현재 있는 공기를 앞으로 밀어낼 뿐이죠. 만약 방 안의 공기가 이미 한낮의 태양에 데워진 상태라면 선풍기는 그 뜨거운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낼 뿐입니다. 마치 뜨거운 찜질방이나 가마솥 앞에서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선풍기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환만 시키기 때문이죠. 에어컨은 다릅니다. 에어컨은 냉매라는 물질을 이용해 공기 중에 뜨거운 열을 빼앗아 차갑게 식힌 후 그 냉기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선풍기에는 이러한 냉각 기능이 원천적으로 부재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숨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한국의 여름이 유독 견디기 힘든 이유는 높은 온도와 함께 찾아오는 높은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기화열의 원리죠. 하지만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하면 땀이 증발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땀은 마르지 않고 몸은 끈적이며 아무리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불쾌감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불쾌지수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풍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풍기를 통과하는 공기 자체가 시원해야 한다. 둘째, 주변 습도가 낮아 땀이 원활하게 증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선풍기를 여름의 구원자로 재탄생시킬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선풍기의 재탄생, 얼음의 힘을 빌리다. 첫 번째 비법은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얼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운 공기를 그대로 순환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그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 해결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넓은 대야나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선풍기 앞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약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놓아주세요. 거리가 너무 멀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얼음이 녹으며 튀는 물방울이 선풍기 모터로 들어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풍기에서 나온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얼음의 냉기에 의해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냉기를 뿜어내듯 차가워진 공기가 바람을 타고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제 에어컨입니다.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덮어두는 것입니다. 젖은 수건이 물기가 마르면서 주변의 열을 더욱 강력하게 흡수하는 증발냉각 효과가 더해져 상상 이상의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서 사용해보세요. 페트병 얼음은 일반 얼음보다 훨씬 천천히 녹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지속적인 냉기를 제공합니다. 2개의 페트병을 준비해 하나는 사용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두고 번갈아 사용한다면 하루 종일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욱 강력하고 오래가는 냉기를 원하신다면 페트병에 그냥 물이 아닌 소금물을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더욱 차갑게 얼고 더 오래 냉기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밤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3장. 후방을 공략하라. 아이스팩 전략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선풍기가 숨쉬는 공기 자체를 바꿔줄 차례입니다. 선풍기는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뒤에서부터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준다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약하는 것이 바로 택배 상자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이스팩입니다. 냉동식품을 시키고 처치곤란이었던 그 아이스팩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여름철 최고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얼린 생수병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가 유입되는 모터 커버 부분에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방울이 모터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마른 수건이나 비닐로 한번 감싼 후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더 이상 방 안의 뜨거운 공기가 아닌 아이스팩에 의해 차갑게 식혀진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앞쪽에만 얼음을 두었을 때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그리고 더욱 균일하게 시원한 바람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얼음 그릇 방법과 아이스팩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뒤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고 앞에서 한 번 더 식혀주니
마치 진짜 에어컨을 튼 것 같은 강력한 냉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장. 공기를 바꾸는 지혜. 환기의 기술. 이제 바람 자체를 시원하게 만들었으니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바꿔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방 안에 뜨거운 공기가 갇혀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답은 환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해가 진 후 밤 9시부터 새벽 사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바깥 공기가 더 뜨거우니 절대 낮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정반대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창문을 최소 2곳 이상 열어 공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풍기의 방향입니다.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문 바깥쪽을 향하게 두십시오. 그러면 선풍기는 환풍기처럼 방 안의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방 안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류 현상과 강제 환기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한옥을 지을 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던 마통풍의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아 어색할 수 있지만 잠시만 틀어놓아도 방 전체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이 방법으로 방 안에 열기를 식혀두면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환경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5장. 내 몸부터 식히는 법. 몸과 마음의 냉각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 자체의 열을 식혀줄 차례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원해도 내 몸이 뜨겁다면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물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서 목 뒤, 손목, 발목, 그리고 무릎 뒤 오금처럼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감싸주세요. 이 부위들을 차갑게 식혀주면 혈액을 통해 몸 전체의 체온이 효과적으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수건이 물기가 증발하며 체온을 한 번 더 빼앗아가 극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느낌이 싫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현대의 지혜,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쿨링 스프레이에는 멘톨,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어 뿌리는 즉시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줍니다. 팔다리에 가볍게 뿌린 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옷이 젖을 걱정 없이 30분 이상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단, 얼굴에는 절대 직접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가 민감하다면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장. 마지막 관문. 습도와의 전쟁. 온도를 낮추고 몸을 식혔다 해도 공기가 눅눅하다면 쾌적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름 더위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같은 온도의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습기가 없다면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를 뭉쳐 옷장이나 방구석에 두면 습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바싹 말린 숯 역시 뛰어난 천연 제습제이자 탈취제입니다. 넓은 접시에 담아둔 굵은 소금이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물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은 우리 조상들의 오랜 생활의 지혜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끈적이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며 머리카락이 축 처진다면 실내 습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습도를 50에서 60% 수준으로만 낮춰주면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없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 5가지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첫째, 선풍기 앞에 얼음을 두어 바람을 식히고, 둘째,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붙여 공급되는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며, 셋째, 밤에는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하여 실내에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넷째,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로 우리 몸의 열을 직접 내리고, 마지막으로 신문지나 숯을 이용해 쾌적함의 열쇠인 습도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하루 수백 원의 전기료면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곧 자원인 시대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냉동실에 얼음 한 조각이, 아이스팩 하나가 여러분의 길고 무더운 여름을 훨씬 가볍고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에 시원한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언제든 다시 펼쳐볼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시고, 더위로 고생하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시원한 여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찌는 듯한 여름밤, 귓가에 맴도는 매미 소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끈적이는 공기.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간절하지만 다음 달 날아올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선풍기를 밤새 켜두어도 더운 바람에 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조상들은 에어컨 없이도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지혜에 현대과학의 원리를 더해 전기세 걱정 없이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이겨낼 비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평범한 선풍기를 에어컨 못지않은 냉방기구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에어컨 리모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만의 지혜 책갈피를 꽂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장. 선풍기의 배신. 왜 바람은 시원하지 않은가?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선풍기를 가장 세게 틀어봐도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하고 얼굴에 닿는 바람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선풍기는 스스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현재 있는 공기를 앞으로 밀어낼 뿐이죠. 만약 방 안의 공기가 이미 한낮의 태양에 데워진 상태라면 선풍기는 그 뜨거운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낼 뿐입니다. 마치 뜨거운 찜질방이나 가마솥 앞에서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선풍기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환만 시키기 때문이죠. 에어컨은 다릅니다. 에어컨은 냉매라는 물질을 이용해 공기 중에 뜨거운 열을 빼앗아 차갑게 식힌 후 그 냉기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선풍기에는 이러한 냉각 기능이 원천적으로 부재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숨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한국의 여름이 유독 견디기 힘든 이유는
높은 온도와 함께 찾아오는 높은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기화열의 원리죠. 하지만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하면 땀이 증발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땀은 마르지 않고 몸은 끈적이며 아무리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불쾌감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불쾌지수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풍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풍기를 통과하는 공기 자체가 시원해야 한다. 둘째, 주변 습도가 낮아 땀이 원활하게 증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선풍기를 여름의 구원자로 재탄생시킬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선풍기의 재탄생, 얼음의 힘을 빌리다. 첫 번째 비법은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얼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운 공기를 그대로 순환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그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 해결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넓은 대야나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선풍기 앞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약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놓아주세요. 거리가 너무 멀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얼음이 녹으며 튀는 물방울이 선풍기 모터로 들어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풍기에서 나온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얼음의 냉기에 의해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냉기를 뿜어내듯 차가워진 공기가 바람을 타고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제 에어컨입니다.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덮어두는 것입니다. 젖은 수건이 물기가 마르면서 주변의 열을 더욱 강력하게 흡수하는 증발냉각 효과가 더해져 상상 이상의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서 사용해보세요. 페트병 얼음은 일반 얼음보다 훨씬 천천히 녹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지속적인 냉기를 제공합니다. 2개의 페트병을 준비해 하나는 사용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두고 번갈아 사용한다면 하루 종일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욱 강력하고 오래가는 냉기를 원하신다면 페트병에 그냥 물이 아닌 소금물을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더욱 차갑게 얼고 더 오래 냉기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밤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3장. 후방을 공략하라. 아이스팩 전략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선풍기가 숨쉬는 공기 자체를 바꿔줄 차례입니다. 선풍기는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뒤에서부터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준다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약하는 것이 바로 택배 상자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이스팩입니다. 냉동식품을 시키고 처치곤란이었던 그 아이스팩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여름철 최고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얼린 생수병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가 유입되는 모터 커버 부분에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방울이 모터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마른 수건이나 비닐로 한번 감싼 후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더 이상 방 안의 뜨거운 공기가 아닌 아이스팩에 의해 차갑게 식혀진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앞쪽에만 얼음을 두었을 때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그리고 더욱 균일하게 시원한 바람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얼음 그릇 방법과 아이스팩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뒤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고 앞에서 한 번 더 식혀주니 마치 진짜 에어컨을 튼 것 같은 강력한 냉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장, 공기를 바꾸는 지혜, 환기의 기술. 이제 바람 자체를 시원하게 만들었으니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바꿔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방 안에 뜨거운 공기가 갇혀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답은 환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해가 진 후 밤 9시부터 새벽 사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바깥 공기가 더 뜨거우니 절대 낮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정반대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창문을 최소 2곳 이상 열어 공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풍기의 방향입니다.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문 바깥쪽을 향하게 두십시오. 그러면 선풍기는 환풍기처럼 방 안의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방 안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류 현상과 강제 환기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한옥을 지을 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던 마통풍의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아 어색할 수 있지만 잠시만 틀어놓아도 방 전체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이 방법으로 방 안에 열기를 식혀두면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환경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5장. 내 몸부터 식히는 법. 몸과 마음의 냉각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 자체의 열을 식혀줄 차례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원해도 내 몸이 뜨겁다면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물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서 목 뒤, 손목, 발목, 그리고 무릎 뒤 오금처럼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감싸주세요. 이 부위들을 차갑게 식혀주면 혈액을 통해 몸 전체의 체온이 효과적으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수건이 물기가 증발하며 체온을 한 번 더 빼앗아가 극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느낌이 싫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현대의 지혜,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쿨링 스프레이에는 멘톨,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어 뿌리는 즉시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줍니다. 팔다리에 가볍게 뿌린 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옷이 젖을 걱정 없이 30분 이상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단, 얼굴에는 절대 직접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가 민감하다면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장. 마지막 관문. 습도와의 전쟁 온도를 낮추고 몸을 식혔다 해도 공기가 눅눅하다면 쾌적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름 더위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같은 온도의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습기가 없다면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를 뭉쳐 옷장이나 방구석에 두면 습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바싹 말린 숯 역시 뛰어난 천연 제습제이자 탈취제입니다. 넓은 접시에 담아둔 굵은 소금이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물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은 우리 조상들의 오랜 생활의 지혜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끈적이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으며 머리카락이 축 처진다면 실내 습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습도를 50에서 60% 수준으로만 낮춰주면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없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 5가지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첫째, 선풍기 앞에 얼음을 두어 바람을 식히고, 둘째,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붙여 공급되는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며, 셋째, 밤에는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하여 실내에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넷째,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로 우리 몸의 열을 직접 내리고, 마지막으로 신문지나 숯을 이용해 쾌적함의 열쇠인 습도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하루 수백 원의 전기료면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곧 자원인 시대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냉동실에 얼음 한 조각이, 아이스팩 하나가 여러분의 길고 무더운 여름을 훨씬 가볍고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에 시원한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언제든 다시 펼쳐볼 수 있도록 저장해주시고, 더위로 고생하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시원한 여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찌는 듯한 여름밤, 귓가에 맴도는 매미 소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끈적이는 공기.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간절하지만 다음 달 날아올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선풍기를 밤새 켜두어도 더운 바람에 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조상들은 에어컨 없이도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지혜에 현대과학의 원리를 더해 전기세 걱정 없이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이겨낼 비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평범한 선풍기를 에어컨 못지않은 냉방기구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에어컨 리모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만의 지혜 책갈피를 꽂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장. 선풍기의 배신. 왜 바람은 시원하지 않은가?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선풍기를 가장 세게 틀어봐도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하고 얼굴에 닿는 바람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선풍기는 스스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현재 있는 공기를 앞으로 밀어낼 뿐이죠. 만약 방 안의 공기가 이미 한낮의 태양에 데워진 상태라면 선풍기는 그 뜨거운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낼 뿐입니다.
마치 뜨거운 찜질방이나 가마솥 앞에서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선풍기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환만 시키기 때문이죠. 에어컨은 다릅니다. 에어컨은 냉매라는 물질을 이용해 공기 중에 뜨거운 열을 빼앗아 차갑게 식힌 후 그 냉기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선풍기에는 이러한 냉각 기능이 원천적으로 부재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숨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한국의 여름이 유독 견디기 힘든 이유는 높은 온도와 함께 찾아오는 높은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기화열의 원리죠. 하지만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하면 땀이 증발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땀은 마르지 않고 몸은 끈적이며 아무리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불쾌감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불쾌지수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풍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풍기를 통과하는 공기 자체가 시원해야 한다. 둘째, 주변 습도가 낮아 땀이 원활하게 증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선풍기를 여름의 구원자로 재탄생시킬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선풍기의 재탄생, 얼음의 힘을 빌리다. 첫 번째 비법은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얼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운 공기를 그대로 순환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그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 해결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넓은 대야나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선풍기 앞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약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놓아주세요. 거리가 너무 멀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얼음이 녹으며 튀는 물방울이 선풍기 모터로 들어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풍기에서 나온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얼음의 냉기에 의해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냉기를 뿜어내듯 차가워진 공기가 바람을 타고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제 에어컨입니다.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덮어두는 것입니다. 젖은 수건이 물기가 마르면서 주변의 열을 더욱 강력하게 흡수하는 증발 냉각 효과가 더해져 상상 이상의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서 사용해보세요. 페트병 얼음은 일반 얼음보다 훨씬 천천히 녹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지속적인 냉기를 제공합니다. 2개의 페트병을 준비해 하나는 사용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두고 번갈아 사용한다면 하루 종일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욱 강력하고 오래가는 냉기를 원하신다면 페트병에 그냥 물이 아닌 소금물을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더욱 차갑게 얼고 더 오래 냉기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밤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3장. 후방을 공략하라. 아이스팩 전략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선풍기가 숨쉬는 공기 자체를 바꿔줄 차례입니다.
선풍기는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뒤에서부터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준다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약하는 것이 바로 택배 상자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이스팩입니다. 냉동식품을 시키고 처치곤란이었던 그 아이스팩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여름철 최고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얼린 생수병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가 유입되는 모터 커버 부분에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방울이 모터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마른 수건이나 비닐로 한번 감싼 후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더 이상 방 안의 뜨거운 공기가 아닌 아이스팩에 의해 차갑게 식혀진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앞쪽에만 얼음을 두었을 때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그리고 더욱 균일하게 시원한 바람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얼음 그릇 방법과 아이스팩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뒤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고 앞에서 한 번 더 식혀주니 마치 진짜 에어컨을 튼 것 같은 강력한 냉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장, 공기를 바꾸는 지혜, 환기의 기술. 이제 바람 자체를 시원하게 만들었으니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바꿔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방 안에 뜨거운 공기가 갇혀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답은 환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해가 진 후 밤 9시부터 새벽 사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바깥 공기가 더 뜨거우니 절대 낮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정반대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창문을 최소 2곳 이상 열어 공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풍기의 방향입니다.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문 바깥쪽을 향하게 두십시오. 그러면 선풍기는 환풍기처럼 방 안의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방 안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류 현상과 강제 환기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한옥을 지을 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던 마통풍의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아 어색할 수 있지만 잠시만 틀어놓아도 방 전체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이 방법으로 방 안에 열기를 식혀두면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환경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5장. 내 몸부터 식히는 법. 몸과 마음의 냉각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 자체의 열을 식혀줄 차례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원해도 내 몸이 뜨겁다면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물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서 목 뒤, 손목, 발목, 그리고 무릎 뒤 오금처럼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감싸주세요. 이 부위들을 차갑게 식혀주면 혈액을 통해 몸 전체의 체온이 효과적으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수건이 물기가 증발하며 체온을 한 번 더 빼앗아가 극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느낌이 싫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현대의 지혜, 쿨링 스프레이를